네, 이제 60년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기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드디어 경제개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어, 원래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장면 정부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렇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행을 못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것은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정부에서 이제 계획한 거니까. 그리고 성장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어, 원래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 수출 주도형은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내수 산업이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수출 주도형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벌 중심으로 실행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 격차라든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낳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빛나는 어떤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요.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산업 기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업 중심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형의 공업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맞아요. 가발, 그쵸? 또 신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또 뭐 꼼꼼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시기에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줬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은 싼데 질은 좋으니까 상품의 질은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확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네, 임금을 낮추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편 거냐면 저고가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곡류들 있죠. 특히 이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곡식들의 가격을 어, 낮춤으로써 이제 그것을 견디게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어떤 또 특별한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파병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전투병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파병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파병을 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이제 많은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많이 갔었고 군인들도 많이 이제 베트남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월급은 미국이 줬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베트남 특수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60년대 말부터는요,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또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경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물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가야 하는 고속도로 나야 하긴 하지만 굉장히 긴 고속도로죠. 그래서 남한에 이제 국토를 잇는 이런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이제 산업 발전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공업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것이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70년에 개통됐지라는 것을 좀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되고요. 73년도에 포항제철이 완공이 되고 74년도에 현대조선소가 완공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70년대에는 어떤 공업으로 갈까요?
그렇죠. 중화공업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그 가발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요. 근데 보면 근데 지금 다 여성들이죠. 특히 이제 저임금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여성들은 임금 더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집약형의 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중에 노동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지 하는 부분은 노동운동하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년도부터요, 이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고요. 81년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 기반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화공업이 육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73년도에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석유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제 석유를 사서 써야 되는데 중화공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들 있죠. 그죠? 그 중동에 진출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오일 달러를 벌어오면서 이 1차 석유 파동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이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농촌과 도시 간에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청년들은 자꾸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촌의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뭐 처음에는 농촌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도시로까지 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농촌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뭐 사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지 뭐 도로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촌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실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요. 2차 석유 파동이 또 오게 돼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79년도에 이제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2차 석유 파동과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4.19 혁명 일어났던 시기에 경제가 어땠죠?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니까 독재에 대한 어떤 저항, 불만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78년 석유 파동 이겨내지 못하고 79년도에 결국은 이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삼적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다시 좋은 경제가 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중화공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새마을운동이요. 사진이나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마을운동 띠를 두르고 있다거나 이제 모자나 아니면 이제 이 완장으로 이 새마을운동 표시 있죠. 이 초록색이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자료로 나오면 이게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뭐가 있었지?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정책들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고르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8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